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가 오늘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투자자 본인 확인을 거친 1인 1계좌로 거래를 할 수 있고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 자본을 20억 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체에 준하는 정보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미래에셋대우가 7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발행 엄인가가 전면 보류되자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 자본을 8조 원으로 늘려 초대형 IB로 직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노조가 채권단과 경영진이 제시한 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임금 인상을 위한 협상을 먼저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채권단과 경영진이 이를 거부하고 자구안을 추진할 경우 총파업 등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우건설의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매각 성사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저조한 흥행에 후보 기업들의 인수가도 예상가를 턱없이 밑돌면서 매각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2.59포인트 상승한 2482.07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47포인트 오른 771.82에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 집거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중농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한 주간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장이 지났는데요. 자, 오늘도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오늘 하루 시장의 분석과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전망까지 탄탄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정석투자가 새롭게 개편을 하면서 요일마다 다른 진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형태로 정은 대표님이 1시간 동안 책임져 주실 거고요.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어제 만났죠?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다양한 내용 전달 도와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사항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대표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뵀었고요. 오늘 다시 뵙는 분입니다. 주식투자교과서 정은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자, 수요일장에 뵙고 또 오늘 한 주 마무리하는 오늘 뵙는데요. 자, 오늘 시청자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이번 주부터 월수금으로 제가 개편되면서 이제 3일만 나오는데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틀 쉬니까 일단 체력적으로 보강이 되고요. 차분하게 분석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계속 이렇게 좀 유지하고 싶고요. 언젠가 꼭 필요할 때는 제가 화요일이나 목요일에도 갑자기 전화 연결을 하든 아니면 화상 연결을 하든 결정적일 때는 언제든지 나타난다. 이걸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니고요. 조금 더 지켜보다가 그런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9시, 10시 이 방송 때는 서울경제TV를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 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뵙는다고 하니까 대표님 또 설레시고 또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한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양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도와드렸는데 오늘 금요일장 상승으로 양시장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지수 조정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일단 오늘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전에 좀 엇갈린 흐름에서 오늘 양시장 상승을 했지만 아직 조정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자, 대표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풀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장 한마디에 그 수식어를 붙였잖아요. 결코. 그러니까 강력하게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죠. 지수 조정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끝나지 않았다 이래도 되는데 결코 끝나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강력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확신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런지 간단하게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코스피예요. 오늘 여전히 61선 이탈하고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5일선이 이탈을 했죠. 21선이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1선이 어때요? 점점점 내려오면서 61선하고 이제 좀 부딪히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아주 힘겹게 지금 반등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검색 21선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종목이 뭘까요? 바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보시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 이게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런 말 했었잖아요.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은 약인가 독인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계속 상승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전자 업종 올라가겠죠. 전기전자 업종이 올라가면 코스피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시가총액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 업종만 좋으면 다른 업종들 좀 밀려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기전자가 가면 최소한 지수가 횡보하고요. 다른 업종이 조금만 도와주면 지수가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게 현재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전기전자 업종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 삼성전자 이렇게 되니까. 오늘 결국은 121선은 재이탈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시면요. 이때 여기서 확실하게 이탈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딱 하루 이탈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이탈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계속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내려가게 되면. 전기전자 업종 지수 내려가고요. 전기전자 업종 지수가 가장 영향력이 큰데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릴 겁니다. 그럼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계속 하락하면서 급락을 해요. 근데 코스닥 혼자 갈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걸 볼 수밖에 없고요. 분석의 그 상수와 변수 포인트를 제가 집어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점에서 시황 분석의 상수에 해당하는 게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가 뜻밖에도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가 여기서 단기 조정을 받든 추세 하락이 나오든 하락은 제가 볼 때 분명히 나옵니다. 조만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과 부정을 논한다 그러면 부정 쪽에 가까워요. 두 번째, 수급 동향입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어떻게 했죠? 매도 우위입니다. 가끔 며칠에 한번 매수한 적도 있었지만 계속 매도해요. 그래서 수급 별로 안 좋습니다. 역시 네거티브적인 요소가 더 많아요. 세 번째, 바로 이 삼성전자예요. 왜? 실질적으로 지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어때요,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상수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불안하다는 거죠. 그럼 변수에 해당하는 요소가 뭘까요? 딱 하나 있죠. 바로 북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좀 평온한 것 같아요. 저 혼자 긴장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 미국의 어떤 그 뉴스, 그리고 중동 문제, 북한 문제, 그리고 이제 대외 정책 이거 계속 체크하는데, 그러면서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얼마 전에 미국의 그 군사 무기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뉴스에도 나온 얘기예요. 어떤 무기가 들어왔냐면 대전차 지뢰를 밟아도 폭발하지 않는 장갑차가 대거 들어왔어요. 그러면 대전차 지뢰를 밟아도 폭발하지 않는 장갑차를 도대체 미국이 한국에 왜 갖다 놨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장갑차는 육상 교통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진다. 그런 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걸 유보적으로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는 거. 각종 군사무기 다 들어오는 거. 무슨 얘기냐. 준비는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조금만 뭔가 위험한 발언이 나오면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정상적인 시장 분석을 해도 절대로 저는 지금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 얘기 있었죠. 어떻게 얘기했었냐. 정상적인 조정은 무조건 나온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과연 비정상적인 조정까지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아직 정상적인 조정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겁니다. 지수 조정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잠깐 코스피에 대한 시장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표면적으로는 상승 마감했죠. 분명히 오늘 플러스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왜? 수정 지수로 환산해 보면 마이너스 12.4포인트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세요. 오늘 분명히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마감했어요. 비록 61선 이탈하고 음봉이었지만,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어제 만기의 영향으로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사실 이 지수는 여기가 정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효과 상황이죠. 왜냐하면 보통 동시효과하고 거의 차이 없이 끝나는 게 일반적으로 본다면 어제 동시효과하고 어떻습니까? 종가하고 무려 25포인트 아래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올라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약 12포인트 코스피가 하락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만기일 영향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고점과 저점이 무려 45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무지막지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장중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중 방송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볼 때는 코스피나 코스닥 둘 중에 하나가 비정상이다. 만약에 코스닥이 비정상이면 코스피의 QOP를 맞추기 위해서 올라갈 것이다. 근데 반대로 코스피가 비정상이면 한번 급락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거의 오후 2시까지 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 오후에 여기까지 밀렸어요. 그리고 막판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광경을 계속 지켜보고 있던 장중 방송 시청자들이 환호를 했어요. 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 예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시황은 이쯤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의 현물 파생 매매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현물에서는 1위택을 추천했습니다. 평균 6,900원 이하에서 매수 완료가 된 상태고요. 이 종목은 마이너스 10% 또는 비교적 큰 수익을 기대하는 종목이다. 이래서 설명드리겠고요. 웹젠 같은 경우 주식선물로 매도 트렌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7,184원 평균가입니다. 왜냐하면은 추가 매도했다가 물량 줄였다 이걸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홀딩했다 설명드리는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일단 그 1위택부터 보겠습니다. 1위택을 보시면은요,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1위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것도 암호화폐 관련주예요. 근데 첫날 이렇게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윗꼬리가 길었죠. 근데 오늘 어제하고는 연속으로 이제 매수 배팅을 했어요. 그래서 홀딩 시켜놨는데 저는 이 전략이 뭐냐? 만약에 매수가 대비 10% 밀리면 그냥 손절해요. 가차없이 손절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밀리지가 않고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비교적 큰 수익을 기대하고 추천했다.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해요. 현재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들, 특히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급등을 해줬는데 사실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주들이 가입 차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언급을 했고요.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도 만약에 밀린다, 6,900원 이하로 온다, 그럼 한번 접근해보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젠을 설명드렸습니다. 웹젠은 오늘 정확하게 평균 37,184원, 대략 37,200원 정도 되죠. 네, 대략 이 정도 라인에서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어떤 전략이냐, 여기서 만약에 매도가보다 한 5% 정도 더 올라가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0% 손절이거든요. 그럼 까짓거 정리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밀리면은 좀 더 홀딩해보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오늘도 역시 성택초농 교육 훈련이 필요한 이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요. 저는 결코 쉽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기억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비교적 단기에 5년에서 10년의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저의 노하우와 경험담을 최대한 집중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자생력이 길러질 수 있도록 역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현재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더 늦기 전에 장승방송에 참여하셔서 꼭 교육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지수 조정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한 문장 안에서 또 분석적으로 도와드렸고, 오늘의 현물 파생 매매 내역에 대해서는 이니텍과 그리고 웹젠 두 종목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정리해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풀어봤고요. 그렇다면 시황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수급적으로 좀 엇갈린 흐름이었는데 이번 한 주도 또 함께 분석을 도와주실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코스피 코스닥 시황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 정리 및 내일 전망을 이제 동시에 해드리는데요. 코스피는 표면적 상승과 이면적 하락이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61선과 21선의 그 어떤 데드크로스 가능성이 점점 임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특징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에서 상승 전환 후에 마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쨌든 좋게 끝났죠. 근데 21선 돌파 여부가 단기 변수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설명드렸던 건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여기서 51선, 21선 이탈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20일, 60일하고 점점 가까워져요.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더라도 옆으로만 겨도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61선은 옆으로 가다가 21선 검은색이죠. 이게 아래로 그냥 이탈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드크로스 여부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 월요일에 발생할지, 아니면은 한 수요일, 목요일에 발생할지, 그건 저도 모르는데, 어차피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야 전망이잖아요. 그냥 항상 천재형의 그 설명만 하면 해설 아닙니까? 저는 일단 가능하다 본다 설명드리겠고요. 이번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역시 이제 21선 회복 여부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21선을 강력하게 이탈했어요. 그리고 아주 힘겹게 반등하고 있지만 오늘도 역시 종가 기준은 회복을 못했는데 과연 이걸 돌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포인트예요. 만약에 언제든 이걸 돌파를 해주면은 다시 한번 그 박스권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를 돌파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하락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인 상승과 이면적인 하락 21선과 61선 이 데드크로스 부분 좀 강조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서 상승 전환 후 오늘장 마감이 됐는데 21선 돌파 여부가 다음 주에 또 단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집중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 분석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대웅제약이 올라왔습니다. 나부타가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을 받으면서 오늘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 유니슨인데요. 41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결정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대웅제약 올라왔습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죠. 오늘도 7% 가까이 올라오면서 15만 1,5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 이런 기대감까지 받는다라는 이슈인데요. 자, 대표님,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웅제약에 대한 어떤 그 인지도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상품명을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일단 대웅제약은 기업 내용도 좋고요. 그 다음에 주가도 상당히 견고합니다.
대웅제약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이례적으로 여름부터 그렇게 나쁘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참 강하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지금 따라가는 건 아니다. 이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이었어요. 이쯤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제 계약들 급등한 것들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때 그냥 홀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간에서 매도 후에 재매수하라고 했어요. 그때 매도 후에 재매수했으면 어땠습니까? 나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10% 이상, 약 한 15% 정도 다시 더 싸게 매수할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대웅제약은 뭐 적정주가를 논하기 전에 상당히 좋은 회사고 별로 걱정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대웅제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거를 뭐 단기에 뭐 큰 수익을 노린다 이렇게 보고 접근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직장인이라든가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좀 받았다 싶을 때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너무 올라간 거 아니야? 이럴 때 좀 던지고 반복해주면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검은색 21선을 넘나들면서 움직이는데 다시 한번 21선이 깨지거나 뭐 이럴 때 접근해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지수가 크게 하락한다. 그럼 그때는 21선 전략을 하면 안 되고, 그때는 다시 제가 그동안 평소에 말씀드렸던 평택촌놈 차트 이론대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이셨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지수 상황에 따라서도 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평택촌놈 차트 이론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도 확인하죠. 다음 시는 유니슨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유상증자,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또 대표님이 이에 관련해서 많이들 또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자, 오늘은 41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결정이 되면서 13% 가까이 빠진 상황입니다. 개파락으로 시작이 됐고요. 오늘장 4,185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대표님,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일단 5,000원대 초반대였습니다. 오늘 좀 크게 하락했는데요. 어떻게 좀 이 가격대 보시나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유상증자는 절대 악재입니다. 결코 호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설명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적정주가 자체도 1,400원짜리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 5,000원 근처까지 갔다 밀렸잖아요. 여전히 고평가인데 여기서 만약에 유상증자하면 어떻게 되죠? 자본금이 증가해요. 그러면 적정주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더 내려가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올해 여러분들 종목도 유상증자 발표하는 거 많이 보셨죠? 원래 장세가 좋을 때는 유상증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5,000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지수가 하락할 때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한 2,500원까지 내려가요. 지수가 하락할 때는. 2,500원까지 내려가면 유상증자 할 때 어떻습니까? 아무리 할인해 준다 그래도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격이 뭐 한 2,000원 정도 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유상증자 할 때 주당 2,000원 받고 이게 기업에서 자금을 모으는 거예요. 반대로 상승장에는 어떨까요? 5,000원짜리가 7,500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7,500원이면 뭐 싸게 발행한다 그래도 한 6,000원 정도만 해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주식인데도 여러분들 5년치, 10년치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럼 5,000원짜리가 어떤 때는 2,500원 갔다가 어떤 때는 7,500원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하락장에서는 그만큼 절대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유상증자 할 때 신주 발행가가 낮아지니까 그만큼 자금 확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세가 좋을 때는 당연히 유상증자가 많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투자적으로 상당히 많이 갔다. 이렇게 됐을 때는 항상 그거를 보셔야 돼요. 뭘 보느냐? 혹시 이거 유상증자하는 거 아니야? 이걸 항상 보셔야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주식이 뭐냐? 주가가 올라가든 말든 유상증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자, 대표적인 기업이 뭐죠? 바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유상증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사주 매입해서 소가까지 하는 이런 마당에 유상증자해갖고 자본금 늘리고 주식수 늘리겠어요?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보실 때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유상증자 악재로 쏟아진 게 뭐가 있죠?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한 방에 그냥 정말 속된 말로 거덜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 맞은 거죠. 며칠 전만 해도 내가 매수하고 평가이기였는데 아니면 본전이었는데, 그런데 유상증자 악재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쏟아지잖아요.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 준비 안 했는데 그냥 강의 겸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중공업 보세요. 급락했죠?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보세요. 급락했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 여기서 뒤늦게 추격한 사람들은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충격적이죠? 졸지에 그냥 한 30% 날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더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거를 뭐 싸게 잡은 게 뭐 12,000원, 비싸게 잡은 게 한 13,000원 되거든요. 지금 가격이 7,000원대예요.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다음 주까지 계속 내려간다, 그럼 반토막 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얘기냐? 유상증자 크게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명이 안 좋아서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삼성중공업형의 유상증자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기업명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가가 올랐을 때 자동 확보 좀 하자 해서 하는 인터플렉스형 유상증자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유상증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항상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이왕이면은 유상증자 가능성이 없는 종목을 잡아야겠죠.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 앞으로도 뭐 시장 안에서 간간히 종목들에게서 또 분석이 나오고 이런 내용이 나올 텐데 그에 맞는 방법, 대응 방법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 구간에서 유니슨 41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된 상황, 지금 현재 가격대 보유자는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 이슈 공시 분석 유니슨과 그리고 대웅제약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현대건설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옴니텔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 올라왔습니다. 건설주 참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현대건설 흐름 보죠. 오늘은 4% 가까이 올라오면서 36,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건설업에 대해서는 워낙 현재 구간 좀 부진한 흐름이기 때문에 최저가가 33,800원대 11월 말이었습니다. 대표님 여전히 건설주에 대해서는 뭐 계속적으로 바닥권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던진 게 솔직히 좀 억울하고요. 왜? 많이 밀렸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이제 미보유자는 하더라도 단기 매매. 목표 수익을 짧게 하고 그게 현망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자,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무슨 얘기냐? 왼쪽 편은요, 대선 전이에요. 대선 전. 오른쪽 편은 대선 후입니다. 무슨 얘기냐? 좌측 구간에서 건설주를 매수한 분들, 추천한 전문가들, 나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뭐, 그때까지도 부동산 정책이 미지수였잖아요. 근데 오른쪽 편에서 매수한 개인들은 초보자인 경우가 많고요. 주식 전문가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공약으로도 나왔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과연 막자는 주의예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그 정책이 그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치를 취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그 과외를 막기 위해서 결국 이제 그게 근본적으로는 가계부채 때문에 심각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모멘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추천하는 사람들, 여기서 추천하는 사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정부 정책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왜? 주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등락 요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단순하게 차트 하나 봐서 해결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죠. 건설주는 지금 모멘텀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건설주에 대해서는 한 달 전, 두 달 전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글쎄요, 힘들걸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그 투자자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름에 잡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저기 물어보면 연말까지 홀딩하라 그랬는데 그럼 연말까지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손실만 더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정부 정책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건설주 보유자들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반등하면
웬만하면 적당히 매도하자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건설 업종 안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현재 구간 36,000원권인데요. 큰 욕심보다는 소폭의 반등이 이어져 오면은 그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해 주셔라라는 말씀이십니다.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매매로 접근 가능하다. 유효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관심 종목도 알아볼게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옴니텔이 올라왔습니다. 옴니텔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7,99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의 탄력 상당히 좋았고요. 3거래 연속 상승을 이어갔던 상황인데요. 대표님, 오늘 상한가 전에 최저가가 4,680원 이 바닥권에서 3일 연속 이렇게 올라와줬네요. 네, 이 종목은 보유자 매도 후에 재매수하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욕심부리는 건 좀 과하다 설명드리겠고요. 미보유자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주가 없는 분들은 굳이 지금 급등했던 SCI 평가 정보라든가 비덴트, 옴니텔, 한일중공 이런 거 잡지 마세요. 물론 더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잡는 거는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현재 그 비트코인 테마주 중에서 아직까지 움직여야 하는 후발주들이 있거든요. 그거 잡으세요. 그럼 리스크는 별로 없고 올라가면 또 급등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인 종목보다는 지금 덜 움직인 종목들을 선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는요, 보유자는 매도 후 재매수,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탄력적인 올라온 종목 외에 동종태박 후발주를 잘 찾아서 매수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평택촌놈 또는 평촌 50 다양한 호칭 가능합니다. 대표님에게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앞서서 또 호칭을 또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대표님과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많은 문자 주셨는데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991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한광통신의 매수가 5,360원에 비중 20% 매도 시기 부탁합니다.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대한광통신 흐름 어떨까요? 3% 넘게 올라오면서 5,780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자, 대한광통신도 최근에 우상향하면서 꾸준하게 고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탄력 좋은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다면은 상당히 또 지금 구간에서 좀 분석에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도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즉시 매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완벽한 추격 매수죠. 아주 운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욕심내지 마시고요. 정리하시고 조정 받으면 들어가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추격하지 말아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고점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소폭이나 좀 수익 구간에 계셔서 현재 구간에서 즉시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가격 재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이시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시죠. 다음 문자는요. 893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제이스택을 매수가 18,300원 비중 30%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이스택 오늘장은요. 17,900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일단 18,000원대 매수하셨고 현재 구간 17,900원 최근에 바닥권이네요. 대표님 제이스택 손실 구간이신데 어떻게 분석 도와드릴까요? 네, 이 정도면 잘 들어가신 거예요. 정말 저점 매수 주력을 하셨고요. 절대로 못 들어간 건 아닙니다. 다만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5% 매도 후에 재매수하세요. 무슨 얘기냐? 지금 장세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종목은 지수보다 훨씬 약해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나름대로 아주 매수 잘하신 거죠. 이 정도쯤 매수하셨으면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 종목이 어떻습니까? 5월의 고점이에요. 자, 이건 뭘 나타내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11월에 고점 찍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종목 5월 고점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수보다 훨씬 약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종목이 있으면 지수보다 강한 거,
지수하고 연동형, 지수보다 약한 거, 이렇게 세 가지 나왔는데 이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좋았던 11월까지도 오히려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수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본전 또는 마이너스 5% 손절로 재미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가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가격대에 들어가신 것 같고, 하지만 앞으로 시장과 지수 상황에 맞춤 대응 전략 말씀 도와드렸습니다.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5% 매도 후 재매수 의견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자, 제이스텍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 문자는요, 5018님 보내신 문자고요. 제이 콘텐츠를 매수가 5,290원에 비중 3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제이 콘텐츠리 오늘은요, 5,36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일단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시고, 제이 콘텐츠리도 지금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추격 매수하신 걸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수가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패하는 투자자의 전형이 어떠냐? 아무 때나 추격 매수해요. 손절도 없어요. 항상 주식 비중 100%입니다. 1년 내내 벌겠다고 뛰어들어요. 이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성공한 사람 어떻게 될까요? 악착같이 저점 매수하고요. 손절 딱 시켜주고요. 주식 비중이 0에서 100%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상황 논리에 맞게. 그 다음에 1년 중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만 집중적으로 매매해서 벌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 초보자는 욕심, 경력자는 조급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배우시라고요. 그리고 종목 상담은 정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웬만하면 저한테는 꼭 받으시는 게 좋아요. 왜? 제가 2001년부터 주식 상담 프로그램 출연했던 사람이에요.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이 종목 상담 프로그램에서 저보다 더 오래 출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가장 최장기입니다. 그러니까 노하우가 많겠죠. 그리고 저한테 주식을 배우고 사실상 거의 저와 한 95% 정도 일치하는 봉투선생을 꼭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전문가들한테 상담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나 봉투선생한테는 꼭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각종 팁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추격은 하지 말아달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에 대한 부분 교육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뿐만 아니라 다음 매매에 대해서도 현명하고 유효하게 또 수익 잘 낼 수 있는 그런 주식에 대한 모든 것을 대표님이 또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제이콘트리 역시 좀 추격 매수하신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즉시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의견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9425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쌍용 양회를 매수가 18,200원, 비중 15%입니다. 급락했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라고 좀 일단 흐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쌍용 양회 27%가 좀 넘게 상승하면서 19,75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그 전날에 12월 14일 최저가 15,550원 기록했던 그 부분에 또 문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쌍용항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일단 전략부터 짜드리겠습니다. 보유지 않은 매도를 재매수하세요. 왜? 어제의 변수를 그냥 제외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보단 추세라고 봐야죠. 한 2달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만길 프로그램 매도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어제 상당히 충격받으셨죠? 이게 이제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그대로 회복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제 원적으로 돌아간다 설명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종목은 이쯤에서는 일단 던졌다가 재매수하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장에 또 대표님이 함께 설명 도와주신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매매로 인해서 어제장의 하락의 흐름 좀 설명을 도와주셨고, 자,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자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침착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죠. 다음 문자는 5991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차이나 그레이트를 매수가 1,400원에 비중 80% 비중 꽤 실으셨죠. 진단 원하셨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에 저희 방송 통해서 또
대표님 분석을 도와주셨던 종목인데 자, 오늘은 1,06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1,400원대에서 지금 1,060원대이면은 손실폭이 좀 있으신데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초보자이거나 상당히 조급하신 분이에요. 일단 이분은 매매를 잘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유자는 홀딩을 좀 해주시고요. 미보유자는 조만간 분할 매수하자. 조만간. 당장 하라는 게 아닙니다. 시청자들 보면 제가 언젠가 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바로 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시장가로. 아주 미련한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분이 뭐가 문제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세요. 1,400원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전에 뭐 하다가.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락 추세형의 종목은 어떻게 한다? 5일선, 21선 돌파할 때 매수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동그라미보다 훨씬 싸게 매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 통해서 계속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는 단순하게 뉴스 브리핑 하거나 차트 보조지표 갖고 장난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정말 저의 오랜 경험과 각종 팁을 다 드리잖아요. 정말 이 얘기는 아마 정말 세뇌될 정도로 얘기했어요. 자, 이 종목이 추세가 어떻죠? 하락 추세잖아요.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이탈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락 추세 시작됐거든요. 그 쭉 내려왔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어때요? 5일선 21선 탔나요? 못 탔잖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여기서 딱 돌파했잖아요.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왜 말을 안 듣냐고요. 그래서 계속 이거 지켜보다가 쉽게 말해서 상한가가 갈 것 같으니까 따라잡은 거잖아요. 이건 조급중 정도가 아니라 좀 중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종목 있는 분들은 좀 더 홀딩해 보시고 왜냐?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워낙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적정 주가가 11,60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하고 비교하면 어떻죠? 너무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되 다만 미보유자는 조만간 분할 매수하자. 무슨 얘기냐? 당장이 아니라 좀 더 지켜봤다가 여기서 다음 주 중반이나 후반쯤에 그때 매수하시면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미보유자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보유자는 현재 구간 홀딩 의견 주셨고 미보유자는 앞으로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조만간 분할 매수 좀 대기를 해보면서 이 종목 관심 있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차이나 그레이트 알아봤고요.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168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진에어를 매수가 27,050원에 비중 30% 실으셨는데요.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별로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오늘은 27,150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매수가 근처이기도 하면서 소폭의 수익 구간이십니다, 대표님. 네, 이 종목은 제가 길게 설명할 거 없고요. 적정 주가가 4,900원짜리입니다. 대략 한 5.5배, 5.6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단기 대응 전략으로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2월 8일 날에 상장을 한 종목입니다. 일단 진에어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수익 10%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요. 적정 주가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국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문자 확인할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6451님 보내신 문자고요. SK하이닉스를 매수가 83,000원 비중 20%입니다.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자, SK하이닉스 오늘장의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75,700원 마감된 상황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항상 올라왔을 때 이 종목도 탄력을 받고 최근에 좀 눌린 상황인데 현재 구간이 8만원대에서 7만원대 손실 구간 꽤 있는데요. 어떻게 손절 좀 처리할까요, 대표님? 네, 결과를 떠나서 손절로 더 낮은 가격에 재매수하시고요. 이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강의성 설명인데요. 만약에 그동안 제 방송을 못 보셨던 분 같으면 안타깝고요. 보셨는데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응용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설명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잡으셨거든요. 그러면 대충 이분이 잡으신 가격대가 아마 여기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10월 말 11월 초에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분명히 제가 설명드렸었죠. 바로 이 구간입니다. 10월 말 11월 초에 제가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코스피는 잘해야 횡보하다가 내려갈 거다.
자, 그런데 이걸 여기서 잡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제 시향이 맞다면 이거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가총액 2위 종목이에요. 엄청나게 뭐 무슨 진짜 무지막지한 호재가 있지 않으면 이거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시가총액 2위 종목은 지수하고 연동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테마주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걸 왜 매수하냐고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못 봤던 분 같으면 안타까운 거고요. 봤는데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응용을 전혀 못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ABC부터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고차원적인 것까지 다 알려드린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방송 아무리 하면 뭐 하냐고요. 이걸 활용을 못 하잖아요. 기껏 시향 적중하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걸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낱개로 이렇게 보면 참고가 안 돼요. 전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총론과 강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이 딱딱딱 되는 거를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낱개로 들어봐야 참고가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수는 제가 오늘 뭐라 그랬죠? 지수 조정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더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 업종을 이끄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종목 설명 도와주셨는데 결과를 떠나서 손절 후 더 낮은 가격에 재매수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확인할게요. 다음 문자는 1304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평조님 도와주세요. DMC 매수가 3,500원에 비중 30%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DMC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장 흐름은 3,15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대표님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 어떻게 분석 도와드릴까요? 네,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하시고요. 이제 평균천의 주식 교육을 꼭 받으세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일단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죠. 그리고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저는 어떤 경우는 여기서 매수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왜? 얼마든지 저점 매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매매 기법의 80%는 저점 매수예요. 저점 매수를 잘하면 그다음부터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딴 거 필요 없고요. 투자 포기하고요. 중단하고요. 교육부터 받고 준비한 다음에 하세요. 안 그러면요. 저런 식으로 매매해서 우연히 수익 나도요. 절대로 지속이 안 됩니다. 큰 조정 받거나 대사를 끼우면요. 그대로 다 손실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MC 같은 경우에는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그리고 앞으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교육 훈련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다음 문자는 456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존경하는 평초님, 흥하해오늘 매수가 1,430원에 비중 15%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81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대표님, 흥하해운은 꽤 손실폭이 있으신데요. 어떻게 할까요? 네, 조만간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반토막이 나겠죠. 현실적으로 중기보유 하시고요. 어차피 이분 던질 분 같지도 않고 또 아주 오래 버티면 본전 올 수도 있겠죠. 온다는 보장 못 합니다. 저는 단정적으로 어떤 사람들처럼 한국 주식은 3년만 홀딩하면 본전 온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겠고요. 이분도 다 필요 없고요. 매매 중단하고 교육 훈련부터 받고 하세요.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매수하셨거든요. 매수를 할 수는 있어요. 손절도 없고, 그냥 무조건 홀딩해요.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라 수집을 하는 거죠. 억울하지 않아요? 피땀 흘려 번 돈. 이렇게 날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좋은 기회 다 놓치고 지금 오히려 이 종목 잡아서 계속 흘러내리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니만 못 하자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성공해서 돈을 벌고 하자는 것도 결국 우리가 아주 생활도 윤택하고 인간답게 살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부터 하고 본격적인 투자를 해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흥하해용 같은 경우 현재 상당히 손실 구간에 있으셔서 그 어느 때보다 또 이런 다음 주식 훈련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 정속 투자를 통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교육을 하시고 그 다음 투자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다양한 종목 상담에 대한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금요일장 함께 해주시고 주말 한 주간에 마무리해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호영 대표님과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이렇게 지나갔는데 주말 저녁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중에 저희 방송 시간 관계상 못 들은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강민 전문가님이 운영하는 그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내용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대표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